강대강 갈등 그 중심에 선 두 번째 인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과방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아직 기소된 상황은 아닌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원에서 결론 낸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최소한 기소 정도는 되어야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무고한 탄핵 때문에 거의 8개월 가까이 직무 수행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하자마자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면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또 가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면직을 시도했던 대통령실에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2달가량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제가한 건데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권남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당시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춘 부의장. 근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소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가 기소 전에도, 그러니까 기소 후에 뭔가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기소 전에는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거기 때문에 아직 뭔가 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소 이후에만 가능한 그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논란,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결국 대통령의 임기와 이런 그 위원장들의 임기가, 공공기관의 위원장들의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갈등이 다시 반복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대신에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선언을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내줬을 경우에 우리가 정권 막판에 임명한 그 위원장들에게 임기를 정권이 바뀔 경우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파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겠다는 걸 내세우면서 뭔가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뭔가 그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반복되는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 카드를 꺼냈다면 민주당은 입법으로 들어갑니다. 방통위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강전애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움직임을 좀 보면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좀 찍어내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에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휴가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의 컨트롤 타워인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큰 비가 내릴 때 사망 사고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는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수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방통위를 폐지를 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준수 위원장 한 명만 나가면 그대로 방통위 제도는 쓸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준수 위원장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뭐 직권면직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준수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아까 그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을 일단은 진행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진숙 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SNS에 오늘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뭐 사정이 생겨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못 쓰게 됐다 이런 글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향후에 좀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할 걸로 예측하십니까? 만약 이제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을 하면 법률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겠죠.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방통위원장을 왜 임기를 보장해 줬겠어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보면 방통위원장이 제척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정당에 가입돼 있으면 위원장을 못하고 위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방송이 갖고 있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가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누가 봐도 이준석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발언을 통신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내뱉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